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제 내린 비와 눈의 영향으로 대기 중 습기가 많은 상황에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안개로 자욱합니다. 이 안개 탓에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에 못 미치게 했고 다른 지역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안개가 도로에 얼어붙어 살얼음이 끼는 곳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을구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총선 출마 의지와 주요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삼진날을 맞아 삼진날 세시풍속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3월 2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내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는 인쇄물, 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대담, 또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 등이 있습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부터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공장 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됐던 기존 8단계의 프로세스를 건축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4단계로 대폭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 40에서 100일 정도 소요됐던 중대규모 공장 인허가 기간이 최장 30여일 단축됩니다. 강원도 내 연중 3, 4월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꼽힌 가운데 발화 요인으로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5,071건 중 48.7%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9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식, 불꽃, 화원 방치가 494건으로 뒤를 이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제22대 총선 특집으로 진행되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 홍천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자들 모셔서 총선 승리 의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주 을구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건네주시고요.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는 의지와 목표도 전해주실까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 지역구에 출마하는 힘있는 원주 시민의 신분꾼이 되겠다는 각오로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힘있는 정치인이 없어서 지난 2009년에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대구의 5선에 빼앗겼던 수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라고 춘천에 뺏기고 사선 중진이 있다고 강내에 밀리는 수모를 계속 당할 수 없습니다. 저 송기현이 원주의 힘이 되는 삼선 국회의원이 되어 원주의 확실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가장 공들여 준비하신 공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원주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뿌리 내리는 첨단 산업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의료기기, 미래차 등의 첨단 산업과 교육을 연결해서 특화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의 역량을 함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는 고용 보장형 교육 제도를 만들고 첨단 산업 연관 학과 학생들에게 장학 제도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남원지 역세권과 흥원면에 있는 대학들을 연계해서 첨단 산업 발전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창업 특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남원지 역세권에는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여기서는 창업을 위해서 오피스, 주거, 지역 지원 제도, 또 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도시를 완성해서 지역 경제 성장 앞당기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하신 공약들을 이행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어떻게 되실까요? 첫 번째 첨단산업 발전 특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여러 가지 계약학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을 만일에 기업체가 지원하면 이 부분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초등교육법하고 산업교육진흥법 등 또 조세통계제한법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학제도를 같이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남원지 역세권 창업지원 허브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산업진흥원 등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 대여 등 예산 지원 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국토부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흥미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 관설화 시하고 혁신도시 연결하는 것에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혁신도시 기반시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서 이분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야 예산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예산 지원이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국비. 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방안을 갖고 계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원주 을구에 세 번째로 도전을 하게 되셨는데요. 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느끼신 원주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해당 현안에 대해서 또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까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이분들도 살고 원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세제 지원을 늘리고 대출이나 임대료 등의 부담을 줄여서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분들의 정부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또 만기나 또 폐업하면 즉시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대출 만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주택 자영업자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추진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하고요. 착한 임대인 제도도 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목형 상점하고 소규모 시장에도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골목상권도 함께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부가치세법 등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그런 저금리 장기 분할 대출을 많이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예산 국비 확보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까지는 돈 지원 관련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후보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낸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신데요.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검사로 활동하신 경력을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 오셨는지도 여쭙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앞으로의 활용 계획까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주의 경우에 이제 지방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법이나 이런 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 같은 경우 혁신도시 발전에 국비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300개 의원실에서 각 지역에서 확보해서 많은 경쟁을 합니다. 결국은 전체가 다 할 수 없어서 일부만 경쟁에서 나와서 그걸 성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적인 힘과 정치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입니다. 8년 동안 국회의원 역할을 통해서 혁신도시 특별법이나 여러 지역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많은 강원도나 원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인데요. 지난 8년 동안에도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라든지 우리 당의 정책위 수석 부의장, 또 우리 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선이 되면 더욱더 우리 원주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능력과 3선 국회를 갖고 있는 정치적 힘을 통해서 원주가 강원도를 넘어서 중부권 핵심 도시가 되도록 대한민국 1등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3선을 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당선이 되신다면 꼭 좀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로 맞붙게 된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시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어제인가 그제 다른 방송사에서 토론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완섭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서 새롭게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 후보에 대한 평가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김 후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요. 예.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다만 관료로서는 굉장히 경력이 있으시고 또 인품도 훌륭하시지만 국회의원은 정치인입니다. 관료를 오래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바로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 후보님께서 기획회장 되실 때 우리 김 후보 스스로 한라인이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한라인이 저와 김완섭 후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김완섭 후보가 그 스스로 그 얘기했거든요. 소통이 잘 됐는데 기재부에 계속 계셨다면 윤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3선이 돼서 정치부 역할을 하고 우리 김 후보는 정부에서 또 큰 역할을 하면 정말 좋은 힘이 됐을 텐데 하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저는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8년간 제가 잘했냐 못했냐 우리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정치에 전달했느냐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함께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우선 있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시켜주면 이제 진짜 큰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줬느냐 여기에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만 보고 시민만 보고 열심히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하고 치열한 선거 두 후보 간에 하신다고 또 기사도 났었는데 끝까지 잘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제 발표된 원주 을구 여론조사 결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춘천 KBS 춘천과 지원방송 또 MBC 강원 3사,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등 도내 5개 언론사가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네, 원주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면접원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이 됐는데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또 응답률은 17.4%의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후보자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7%가 송기현 후보님을 선택했고요. 40%는 김완섭 후보님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질문이 아주 길어졌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많은 시민들께서 저를 믿어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은 다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저희가 자만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시민 여러분과 더욱더 깊이 소통하면서 저희 진정성을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희망과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을 실현해 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회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송견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항상 시민들께 드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5차 범위 네. 안에서 접전을 네. 벌이고 있어서 정말 한 참도 모르는 상황인데 좀 구체적으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60대와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방법을 갖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는 저희 당에 대한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들 사이에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일에 무엇보다 제가 앞서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또 불만이 있으신 분이 많으신데, 저는 바른 정치 언어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바른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저희 당의 불만을 가지셨던 부분을 바로 제가 국회에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한 스윙 보터들의 표도 당락을 좌우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선에 성공하실 경우에는 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미리 알려주실까요? 저는 지난 8년 동안에도 원주와 국회를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예. 원주에서 원주 시민의 의견을 바로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소통이 어려울 때도 언택트로 간담회 등 여러 가지 개최를 하면서 의견을 또 노력했습니다. 삼선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원주에서 계속 국회를 출퇴근하면서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든 원내대표가 되든 항상 원주 시민의 의견을 듣고서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국회를 통해서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원내 수석을 하고 국회 원내 그래서 이제 정책의 부의장을 하면서 국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시민 여러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현역 의원님보다도요. 그런 과정을 좀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더욱더 어느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가 다시 당선되더라도 저희 이런 결심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선되신다면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약 2주 뒤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 유권자분들이 송기현 후보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들어보면서 아마 마무리 질문이 될 것도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가 곧 경제이고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섭니다. 제가 바른 정치로 나라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실력과 경험 있는 지역의 큰 정치인이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저 송기현이 원주에 제2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원주의 크고 성능 좋은 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된다면 원주 출신으로 처음으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또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는 법제사법위원장이 되겠습니다. 큰 정치로 원주의 확실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저 송기현과 함께해 주십시오. 저 송기현은 여러분의 힘, 원주의 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각보다 짧고 굵게 해주셔서 제가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복지와 청년 농업 공약도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짧게 혹시 덧붙여 주실까요? 어르신들 위한 돌봄을 무엇보다도 저는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노후된 폐가 등을 취업 보호시설로 바꿔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동네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 당은 간병비를 요양급여화하는 공약을 내냈습니다. 예. 총선이 끝나면 그것을 반드시 당의 첫 번째 추진 과제로 만들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주 을구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삼진날을 맞아 삼진날 세시풍속 행사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4월 11일이 삼진날인데요. 이 삼진날을 맞아서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관련 행사를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명절인데요. 예. 이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전해져서 우리나라에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삼진날을 기념해 왔습니다. 네. 이 삼진날은 답청절, 상사일, 삼진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삼진날이 오면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를 알려주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삼진날에는 풍년을 기원하면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이웃들과 화전과 쑥떡을 나누며 서로 가정의 행운을 기원하던 세시풍속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2022년부터 다양한 민속문화를 계승하고자 세시풍속 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각 계절의 주요 세시와 절기에 맞는 행사가 1년 중 총 5회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그중 이번 프로그램은 삼진날을 기념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역사박물관 현윤진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역사박물관의 세시풍소 행사 소개를 드리자면 각 계절의 주요 세시 및 절기에 맞는 행사가 총 5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원주의 세시풍속에 대한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역사 제고와 함께 다양한 민속문화를 개성하고자 2022년부터 세시풍속 행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월 첫 번째 세시 행사는 용띠해를 맞아서 새해 청룡 달력 만들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세시 행사는 오는 4월 삼진날을 맞아 나만의 아파 텀블러 만들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날, 추석 외에도 단오, 그리고 삼진날 등 우리 선조들이 즐겼던 작은 명절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삼진날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를 알려주는 날이고 화전과 쑥떡을 나누어 먹는 그런 좀 날로 기억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삼진날에는 이제 꽃놀이를 하던 풍습과 비슷하게 진짜 꽃과 비슷한 아파 스티커와 여러 가지 재료로 자유롭게 만드는 나만의 아파 텀블러 만들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누름꽃인 아파와 정말 비슷한 아파 스티커와 그 밖의 색지, 그리고 도구 등 다양한 재료로 자신만의 텀블러를 꾸며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삼진날 세시풍속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완료된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 50명만 받는 프로그램인 만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첫날 신청을 권해드리고요. 행사는 4월 6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역사박물관 현윤진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아무래도 잊혀져가는 세시풍속의 의미에 대해 박물관에서 배우며 체험을 통해 익히는 만큼 원주 지역에 대한 역사 이해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고 박물관을 방문해 주시는 시민분들의 지적 욕구 충족과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 추석, 그 밖에 삼진날 등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과 관련한 세시풍속 체험 운영을 통해 시민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 도모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희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참가 비용이 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사전 전화 신청 후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 비용이 무료라는 문구가 가장 강하게 들렸는데 앞서 아파 텀블러라고 하면 아파가 그 꽃을 눌러서 만드는 텀블러 네, 맞습니다. 맞나요? 예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갈피로만 썼던 것 같은데 아파 텀블러.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만의 예쁜 텀블러를 만들어 보면서 섬진날의 의미 즐겁게 배우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삼진날을 이 특별한 날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끼리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삼진날 세시풍속 외에도 6월 단오맞이, 놀이개 키링 만들기, 추석에는 무드등 만들기, 12월 동지에는 복조리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예정되어 있는 세시풍속 프로그램에도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의 주요 정당 후보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